그 다음 이제 그 71쪽에 이제 동영상 1-17 쌍자음입니다. 쌍자음. 쌍자음은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. 근데 쓰는 필법도 주어진 공간은 똑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? 조금씩 작게 쓰는 수밖에 없죠. 뭐 다른 수가 뭐 있습니까? 공간은 똑같은데 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보십시오. 작게 한 번씩만 제 쓰면서 넘어갈게요. 자, 가를 쓰는데 요 기억을 한 놈은 좀 작게, 하나는 좀 더 크게 요래 써주라 이 말입니다. 같이.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 우리 고등어 사 보면 고등어 한 손은 큰 고등어 두 개 똑같은 걸 가지고 한 군데 못 넣잖아요. 그 조만한 그 좀 작은 고등어를 큰 고등어 안에 뱃속에 넣죠. 그래 딱 넣으면 한 손이 되죠. 그것처럼 고래 쓰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하나는 넣고 하나는 이렇게. 그 정말 글씨에 쓰면은 크게 쓸 공간이 없습니다. 실제로 써보면 오 그대로 쓰면 되죠. 이렇게 이 부분도 실제로 이렇게 쓰면 되죠. 이것도 글자에 나온 건데 뭐 조금 각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습니다.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. 실제 글자에서는 혼자 쓰기보다는 받침 글자로 좀 나오거든요. 그런데 뭐 거기서 크게 쓸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. 이거는 이 공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. 이 공간을 하나는 이렇게 이걸 작게 한 수, 이건 조금 더 가고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. 이렇게 이걸 다 정직하게 다 끝에 다 써주면 커서 안 됩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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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어주죠.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거의 붙다시피 다른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똑같은 공간에 쓰는데 뭐 뜻자를 쓰나 뜻자를 쓰나 주어진 공간은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쓰죠. 자, 쌍비읍 바짝 붙여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정말 이렇게 붙여 또 붙여 이렇게 어째 보면 이렇게 써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기둥을 3개 세워놓고 그래도 맨 그거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써도 거의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. 원칙은 이제 2개를 어쨌든 붙든 마든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죠. 최대한 붙여서 안 그러면 커집니다. 글씨가 이래서 시옷 계열의 쓸자 이 글자는 좀 쓰이죠. 시옷 계열의 이 부분도 위에 거를 잠깐 작게 밑에를 좀 더 크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이렇게. 시 앞에 걸 좀 작게 이것도 최대한 커집니다. 자, 지읒 글자도 제법 쓰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도 앞에는 조금 작게 뒤에는 조금 크게 돼서 이렇게 짜증 난다 뭐 이렇게 쓰네 그죠? 이 글자는 제가 쓰이는 거 못 봤는 것 같은데 이거 낚시했지 이건 이거 쓰죠 이렇게 조금입니까 조금입니까 두 개 나란히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최대한 공간을 좁혀주죠. 쭈꾸미 할 때 쭈잖아요. 쭉 수평 맞춰주고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여기 필법은 이제 저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. 기억은 앞에 기억을 좀 작게 그 다음 디귿은 앞에 디귿을 좀 폭을 작게 비읍은 최대한 붙여 시옷은 앞에 시옷을 좀 작게 지읒은 앞에 지읒을 좀 작게 쓰라.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71쪽, 72쪽 해서 71, 72에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손글씨 교과서 1권은 1쪽부터 머리말 이제 그 있죠. 속표제와 머리말 빼고 실제 진도는 1쪽부터 72쪽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민글자 필법이 끝났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? 민글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. 민글자가 잘 써야 나머지 글자가 해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민글자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 2권으로 넘어가셔야 2권에 실제로 받침 글자 쉽습니다. 1권에서 물론 연습한 그 필력도 좀 더 도움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뭐 받침 글자를 해봤자 초성, 중성, 종성인데 초성, 중성은 민글자잖아요. 그러니까 3분의
전체 3분의 3에서 3분의 2는 1건의 민글자가 차지하고 3분의 1인 종성 받침 글자만 쓰는 거니까 3분의 2를 이미 배웠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. 그리고 받침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받침을 합니다만은 어려울 게 없어요. 받침은 쓰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받침 글자라 그래도 그 모음 기준으로 삼으면 제가 항상 모음 기준으로 했잖아요. 모음 기준으로 삼으면 중성의 모음이 세로액 모음이 들어가느냐, 그러니까 중성의 모음이 아야 어여 이가 들어가느냐, 가로액 모음 오요 우유 의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글씨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요, 이제 이거를 뭐 민글자 어쩐 글자 계속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나온 식으로 아야 이 같이 이런 식의 글자, 그러니까 모음 기준으로 세로역 모음이 들어가는데 받침이 없는 글자를 A형 글자, 제일 기본 글자 A형 글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. A형 글자라고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이 글자를 B형 글자라고 명명을 제가 지었습니다. 우리 수업을 위해서요. 그렇다면 지금 1권에서는 A, B형 글자를 배웠죠. 그 다음 2권에 손글씨가 와서 2권에서는 여기다가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를 배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받침이 들어가는데 지금 바에다가 이응이 만약에 들어가면 빵이 되잖아요. 빵. 이런 빵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A-형 글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뽕나무 할 때 뽕이죠. 뽕. 이런 글자를 이렇게 가로액이 들어가는 이런 글자를 B-형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 따져보면 우리 한글은 4개밖에 없죠. A형 글자, B형 글자, A-형, B-형. 이 글자밖에 없습니다. 천만다행입니다. 간단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필법을 익혀 놓으면 별거 아니다. 그 얘기입니다. 1권 그동안 1부터 시작해서 강좌 17 강좌네요. 1-17까지 늘 이제 이 1배속으로 이제 이거를 촬영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 보실 때는 1.5배속으로 하시면 이제 내용이 지겹지도 않고 속도가 빠르니까 이미 한번 들었으니까 1.5배속에도 충분합니다. 1.5배속으로 높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복습이 충분히 해서 필법을 완성을 시켜놓고 글씨 쓰십시오. 그리고 눈으로 자리를 먼저 잡고 손으로 쓰는 겁니다. 요거만 꼭 주의하시면 누구나 다 글씨 잘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수고하셨고요. 이제 손글씨 교과서 2권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